50세가 넘으면 누구나 원하지 않지만 매우 흔하게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기부전입니다. 더 나아가 이 증상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한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소 심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50세 이상 남성에게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노화의 한 과정으로 여기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이는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순환계, 혈관,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고입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몸은 원래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연치유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파란 알약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의존성, 부작용 위험, 사용할 때마다 따라오는 걱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기부전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기부전은 끝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보내는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발기력과 순환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 없이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회복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죄책감 없이요. 기적은 없습니다. 단지 몸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호흡 운동도 함께 하지만 하루 종일 명상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어 자신감을 회복하고 본래의 본능을 되찾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한 잔의 주스, 저녁에 몇 걸음의 산책 또는 호흡 방식의 작은 변화. 이처럼 간단한 방법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발기 속도가 느려지거나 약하거나 아예 되지 않을 때 자신감이 줄어들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위축될 때 점점 약에 의존하게 되는 자신을 느낄 때 그렇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간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시간으로 삼아 주십시오. 건강, 본능적인 힘, 삶의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건 막연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며 몇 주 내에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주제가 본인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필요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기부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잘못된 해결책을 선택하게 되고 약물과 죄책감, 불안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이해한다면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자세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많은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흔한 증상이지만 동시에 매우 자주 오해받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우선 발기부전이란 성관계를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발기를 하거나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이런 증상을 겪고 어떤 사람은 자주 겪습니다. 일시적으로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생길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주 이상 지속되고 부부관계와 심리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진짜 발기부전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하는 이유는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모든 걸 잃었다는 뜻도 아니고 항상 나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최소 한 번은 발기부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발기부전이 30대에서 40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발기부전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활습관, 정신적 스트레스, 전반적인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발기부전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원인은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원인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과 같은 중년 남성에게 흔한 만성 질환 혹은 장기적인 약물 복용은 발기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당이 불안정하면 생식기로 가는 혈류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마치 흐르는 물줄기가 중간에 막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원인입니다. 직장 내 스트레스, 삶의 압박, 가벼운 우울증, 나이에 대한 불안, 부부관계의 소원함 등은 모두 몸의 반응 능력에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고 긴장할수록 잘하고 싶다는 부담이 클수록 몸은 더욱 느리게 반응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하고는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토로하는데 이는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원인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늦은 취침, 음란물 중독 등은 특히 50세 이후 남성의 건강을 서서히 해치게 됩니다. 몸이 꾸준한 운동 없이는 둔해지듯 남성의 성기능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건강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혈압을 측정하거나 심전도를 검사하듯이 성 건강도 정직하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약물 없이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발기부전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발기부전이 단지 발기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이해할 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무엇이 근본 원인인가? 일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문제의 가장 깊은 원인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몸 안에서부터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 내용은 50세 이상 남성분들,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내용입니다.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과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발기부전은 단지 생식기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계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그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혈관 노화의 가장 이른 신호이자 때로는 유일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향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개의 혈관이 존재하며 이 혈관들은 산소와 영양소를 몸 전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의 가장 안쪽에는 내피세포층이라는 부드러운 막이 존재하는데 이 막이 혈액이 원활히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점점 단단해지며 중요한 물질인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의 분비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산화질소는 일종의 파란 신호등 역할을 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필요한 부위로 혈류가 몰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물질이 줄어들면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결국 기대한 만큼 발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먼저 성기에서 증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이 부위의 혈관이 아주 작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나 뇌의 큰 혈관은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성기의 작은 혈관은 손상되면 짧은 시간 내에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어 보이던 어떤 남성이 어느 날 갑자기 발기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바로 그 시점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45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최근 성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며 병원을 찾았고 정밀 검진을 통해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에 이미 죽상 경화 플라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 초기 증상이 없었다면 몇 년 후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발기부전을 심혈관 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걸까요? 많은 요인이 있으며 대부분은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우선 인슐린 저항성이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혈관 내피에 염증이 생기며 결국 인야한차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생성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남성은 다른 사람보다 더 이른 시기에 성기능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큰 증상이 없어 간과되기 쉽지만 지속적으로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는 마치 작고 잦은 물방울이 결국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비만, 특히 복부 비만도 조용한 파괴자 중 하나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배 주위에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주요 혈관을 둘러싸며 혈류를 방해하게 됩니다. 혈의 흐름이 느려지고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한 흡연, 음주, 만성 스트레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들 습관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며 결국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배터리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몸이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이를 탓합니다. 이것은 매우 흔한 실수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충분히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혈관 내피는 회복될 수 있으며 산화질소 생성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몸속 깊은 곳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대로 고치기 위해선 건강할 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발기 현상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라 신경계, 혈관계, 감정이 정교하게 작용하는 생리학적 프로세스라는 점입니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책하기 전에 먼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신경계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조절하는 중심이며 성 기능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계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계, 스트레스나 긴장을 느낄 때 활성화되며 심박수를 높이고 호흡을 빠르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계, 휴식, 식사, 수면, 그리고 친밀한 순간에 작동합니다. 발기 현상은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할 때, 즉 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만 발생합니다. 이때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음경으로 유입되며 혈액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정맥 밸브가 이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업무, 건강, 성적 수행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교감신경계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이 상태에선 몸이 생존 모드로 전환되어 발기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성생활에 조용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발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생화학적 요소는 바로 뇌과산화질소 분비입니다. 화학 용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신호등의 녹색 불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적 자극을 받으면 뇌는 생식기로 신호를 보내고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해면체로 몰려들어 고무관에 물이 가득 차듯 음경이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당뇨병, 고혈압, 스트레스 등으로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산화질소 생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고 오래 머물지도 못해 결국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녹슨 수도관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물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펌프가 아무리 강하게 작동하더라도 물은 새어나가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해결책이 바로 비아그라와 같은 약물입니다. 네,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약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는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증상만을 덮는 방식입니다. 비아그라는 혈액 내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의 작용을 오래 유지시켜 혈액이 성기에 더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몸속의 산화질소가 충분히 생성되지 않거나 혈관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라면 약물의 효과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물이 약하게 흐르는 수도관을 보고 수원이나 관을 고치는 대신 외부 펌프로 억지로 물을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물이 좀 더 잘 나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감소하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고장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키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다행히도 산화질소는 외부에서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건강한 식사, 그리고 혈관과 성기능, 신경계에 자극을 주는 방법을 알기만 하면 몸 스스로 산화질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기력은 우연히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뇌와 혈관 감정이 정교하게 조화를 이룰 때 일어나는 섬세하고 복잡한 반응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성관계가 기대에 못 미쳤을 때 무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배관공이 막힌 수도관을 점검하고 청소하여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듯 우리 역시 혈류를 자연스럽고 강하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오해는 무엇일까요? 첫째, 몸에 변화가 생기면 당황하거나 자신감을 잃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성기능과 관련된 문제는 많은 남성들에게 즉각적인 해결책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약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약 한 알만 먹으면 금방 괜찮아져요. 맞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물은 단기간 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응급처치일 뿐 마치 터진 수도관에 임시로 테이프를 붙인 것과 같은 해결책이라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약에 의존하면서 왜 몸이 느려졌는지, 왜 혈류가 나빠졌는지, 왜 늘 스트레스를 받는지 등을 외면하게 된다면 폭풍 속에서 깨진 유리창에 커튼만 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쉽게 나이를 탓합니다. 이젠 나이도 있으니 어쩔 수 없지 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60세, 70세가 넘었어도 성기능이 건강한 분들도 있고 반대로 40대 초반부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고 몸과 마음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또 하나 중요한 요인,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에 대한 의존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자극을 위해 보기 시작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비현실적인 자극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일상적인 감정과 자극으로는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간단히 말해 계속해서 큰 소리로 음악을 듣다가 잔잔한 클래식을 틀면 잘 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에 자주 노출되면 뇌는 도파민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 과잉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순간에 흥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이 약해졌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자극에 뇌가 과도하게 익숙해져 생긴 신경계의 반응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수면 습관, 운동량, 심지어 게으름까지도 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자주 술을 마시고 수면 부족과 운동 부족이 지속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의 반응력은 점점 둔해지게 됩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컨디션이 좋고 정신적으로 편안할 때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식사가 불규칙한 날은 아무리 애써도 잘 되지 않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도 중장년이 이후에도 자신감과 활력을 유지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함께 그것을 배워나가려 합니다. 이해심 있는 시선, 올바른 선택, 그리고 우리 몸의 잠재력을 믿는 마음으로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약물 없이도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성 건강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몸을 대하고 돌보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부전을 이야기할 때 호르몬, 나이, 약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은밀하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의 식사입니다. 여기서 소개드리고 싶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 당분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로 전환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과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운동이 부족하면 세포는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문을 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단순히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혈관 내벽에 만성 염증을 일으켜 산화질소 니트릭 oksaid의 생성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뇨병이 없어도 성기능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세계 여러 전문가들, 한국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고지 식단, LCHF, Low Carb High Fat 또는 케톤식 케토제닉 다이어트입니다. 이 방법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금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며 혈관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식단은 백미, 밀가루빵, 과자,
정제당과 같은 나쁜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좋은 지방을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방식대로 실천하면 몸은 포도당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복부 지방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케톤식이라고 하면 고기만 먹거나 생소한 음식들만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데 사실 우리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간단한 방식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데친 야채, 저당 김치, 구운 생선, 미역국, 삶은 계란, 찐 두부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준비도 쉽고 저탄고지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김치 역시 전통 방식으로 설탕과 밀가루 없이 담그면 장 건강과 면역에도 매우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어떤 음식이 혈관을 치유하고 어떤 음식이 혈관을 망가뜨리는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식습관을 조금만 조정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복부가 가벼워지며 혈압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성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점심 한 끼만이라도 올바른 식사로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해방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혈류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수년간 중장년 남성들과 함께 상담하며 느낀 점은 가장 효과적인 해답은 때때로 비싼 약이 아니라 우리 부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소만 공급되면 스스로 회복하고 필요한 물질을 생성해 정신을 맑게 하고 성 건강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기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산화질소 앤 니트릭 옥사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생식기로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이 산화질소의 생성을 익숙한 식재료들로 충분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고 마시기 쉬운 주스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 주만 꾸준히 마시면 몸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수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먹는 빨간 과육이 아니라 껍질 가까이에 있는 하얀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시트룰린에 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산화질소 생성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 재료는 비트 자생문입니다.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채소로 샐러드나 주스로 자주 사용됩니다. 비트는 질산염 니트레이트. 이 풍부해 체내에 들어오면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세 번째 재료는 샐러리 혹은 구하기 어렵다면 케일, 아루굴라, 루꼴라 같은 짙은 IP 채소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이들 채소에는 자연 질산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해독 작용과 혈액 순환에 매우 유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조합하면 혈액 순환을 도와 심장 건강과 남성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금빛 조합이 완성됩니다. 구체적인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박 껍질의 하얀 부분을 활용한 주스 1컵 비트 1개를 착즙한 주스 샐러리 또는 짙은 잎이 채소 착즙 주스 약 100ml. 만약 착즙기가 없다면 믹서기로 재료를 갈아서 체에 걸러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선 맛일 수 있지만 몇 번 마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한 잔씩 4에서 6주간 꾸준히 마시면 혈류가 활발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자연스럽게 성기능도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이 주스가 정말 비아그라만큼 효과가 있나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전신 건강이 함께 회복된다는 점에서 이 주스는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주스는 두통도 없고 혈압도 오르지 않으며 의존성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복용 후 피로감도 없이 가볍고 상쾌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비아그라가 강한 자극을 주는 순간의 불꽃이라면 이 주스는 조용히 흐르는 생명의 샘물과도 같습니다. 약 처방도 병원 진료도 필요 없이 오직 꾸준한 실천과 내 몸에 대한 배려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신과 활력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침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과 생리적 반응 사이의 연결고리를 서서히 파괴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 시청 습관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민감할 수 있지만 중장년 이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문제입니다. 음란물 시청은 단지 성기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점점 순간적인 쾌락을 얻기 위한 습관으로 굳어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보면 볼수록 뇌가 과도하게 자극되며 현실의 자연스러운 감정에는 무뎌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비현실적이고 과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를 스스로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연인의 눈빛, 부드러운 스킨십과 같은 자연스러운 자극으로는 더 이상 흥분을 느끼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쾌감과 동기를 느끼게 해주는 물질로 강한 시각 자극을 반복적으로 접하면 도파민 분비가 과도해지고 결국 뇌는 일상적인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곁에 배우자가 있어도 공허함을 느끼고 예전처럼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중년 남성분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란물을 끊고 나서부터 몸이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인공적인 자극에 의존하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생체 리듬을 회복하고 감정과 다시 연결되며 발기 기능 역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습관을 도와주는 다양한 앱도 존재합니다. 통제나 금지가 아닌 자기 이해와 건강한 습관 형성을 위한 앱입니다.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의 디톡스나 리부트 같은 프로그램은 전 세계 수많은 남성들이 음란물 습관을 줄이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비현실적인 이미지 대신 진짜 감정을 존중하겠다는 결단은 성 건강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일주일간 디지털 자극에서 벗어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몸에는 여전히 많은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 에너지가 오랫동안 불필요한 소음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몸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한 후 우리는 다시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호흡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발기 기능을 도우며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도,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숨쉬기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가 몸에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코와 입입니다. 이중코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 차를 생성하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산화질소는 이미 잘 알고 계시듯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성기능을 돕는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가 코로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 몸은 자연스럽게 산화질소 생성을 늘리게 됩니다. 그 결과 혈류는 활발해지고 혈압은 안정되며 염증이 줄고 마음은 차분해지며 수면의 질도 좋아지게 됩니다. 반면 입으로 숨을 쉬면 특히 운동 중이나 스트레스 상황, 호흡은 얕고 빠르게 되며 산화질소의 생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즉, 더 많은 공기를 들이마셔도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코로 숨 쉬는 법은 매우 쉽고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상 수업이나 비싼 강의는 필요 없습니다. 산책할 때, 설거지할 때, 텃밭을 가꿀 때, 혹은 TV를 볼 때도 가능합니다. 단지 이렇게 해보세요. 코로 부드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쉬기. 하루에 몇 분만 실천해도 몸은 확실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수면의 질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무엇보다도 생식 기능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코로 숨쉬기. 아주 단순하지만 삶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이 끝난 직후 단 2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코로 천천히 내쉬기. 이 단순한 행위가 몸을 진정시키고 여러분 안에 숨겨진 에너지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는 몸을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깨울 시간입니다. 달리기를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루에 조금씩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깊은 감사를 보낼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래 달려야 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무겁게 웨이트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올바르게 걷기만 해도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세, 60세, 혹은 70세가 넘은 나이에서는 속도나 강도보다는 꾸준함과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장년층의 몸은 부드럽고 반복적인 움직임에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단지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혈당은 더욱 안정되고 수면은 깊어지며 정신도 맑아집니다. 특히 걷기는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기부전의 간접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한 스쿼트나 물병을 들고 가벼운 팔 운동 등을 더해보세요. 운동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나는 여전히 건강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규칙적인 운동은 몸에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생성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의 활력과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약도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활기차게 움직이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만약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신발을 신고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건강과 활력으로 이어지는 길이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 식습관, 운동, 그리고 호흡, 이 세 가지는 성 건강 회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면 이 세 가지를 쉽고 부담 없이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의 처음부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제는 분명히 깨달으셨을 겁니다. 발기부전은 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점은 올바른 방향과 리듬을 찾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하고 생식력 또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30일 건강 회복 계획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복잡하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따라만 주신다면 몸은 놀랍도록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2주 동안 집중할 3가지 핵심 일 매일 아침 건강 주스 한 잔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수박 껍질 속 흰 부분, 비트, 샐러리 또는 케일 주스입니다. 이 주스는 마법의 약은 아니지만 혈관 내피를 회복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매우 강력한 지원군입니다. 두 식사에서 나쁜 탄수화물 줄이기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백미, 설탕, 정크푸드를 줄이고 채소, 생선, 계란, 두부, 미역국, 저당 김치 등으로 식단을 서서히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인슐린 부담이 줄고 혈관 건강이 향상됩니다. 새 매일 30분 걷기, 플라스틱 코로 호흡하기 훈련 걷는 동안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몇 초간 멈췄다가 천천히 내쉬세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몇 분만 이 호흡법을 실천해도 몸과 마음이 연결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일어나 3에서 4주차. 다음 단계로의 부드러운 전환 몸이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걷기 속도를 조금 높이고 스쿼트나 팔 운동을 10에서 15분 정도 추가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단지 근육을 자극하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매일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몇 분간 호흡에 집중하거나 감사한 일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맑은 아침 공기,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수면, 이런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줄고 삶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주 간단한 기록을 남겨보세요. 길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걷는 게 훨씬 편해졌다. 어젯밤 깊이 잠들었다. 식사 후 졸림이 사라졌다. 아내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다. 이런 작지만 소중한 변화들이 몸이 매일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30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건강해지고 생식 기능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는 작을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기분의 안정, 식사 후 활력 같은 일상 속 작은 변화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 30일은 결코 힘겨운 도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주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기쁘게, 그리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더욱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다짐입니다.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곤 합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인공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53세 퇴직 엔지니어 민수 씨입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았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지만 사실은 1년 넘게 누구에게도 말 못한 지침과 불안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단기적인 해결책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심으로 원한 것은 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앞서 소개한 건강 주스를 한 잔 마시고 식사에서는 흰쌀밥을 줄이고 채소, 생선, 미역국을 늘렸습니다. 매일 오후엔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며 코로 깊게 숨 쉬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헬스장도 고가의 장비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그의 의지와 약간의 결심뿐이었습니다.
첫 주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잠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아침에 몸이 가볍고 점심 후 졸음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다시 내 몸과 친구가 되는 기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6주가 지나자 그는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리듬대로 살기만 했을 뿐인데 지금은 몸이 가볍고 자신감이 생기고 무엇보다 진짜 변화가 느껴집니다. 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의 결과일 뿐입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단지 오늘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수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변화는 가능하다. 단, 그 선택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오늘 시작을 결심하셨다면 그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발기부전은 끝이 아닙니다. 결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이자 이제는 나 자신을 돌볼 시간이라는 부드러운 속삭임일 뿐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신호처럼 제때 주목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면 모든 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3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아침 한 잔의 건강 주스. 혈관을 깨우고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자극적인 영상에서 벗어나 진짜 감정과의 연결을 회복하세요. 매일 걷는 한 바퀴, 내 몸이 여전히 살아있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중장년층을 위한 30일성 건강회복 플랜 PDF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연스럽고 실천하기 쉬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평온한 마음과 건강한 몸, 활기찬 정신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